안녕하세요. 바퀴 달린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혜린 씨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전혜린 씨 글을 많이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40대, 50대 이 세대들이 많이 좋아했던 그런, 이때는 수필로 분류가 됐었죠. 전혜린 씨의 글이. 전혜린, 이승우, 이회수 씨, 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쓴 조세희 씨, 그 다음에 영혼의 자서전, 보통은 그리스인 조르바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 다음에 북회귀선, 남회귀선의 작가 헨리 밀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페르난도 페소아 불안의 글, 불안의 책, 그 다음에 히로시마 내 사랑, 그리고 연인이라는 영화의 각본을 썼던 마르그리트 듀라스. 제가 제 인생의 작가들로 꼽는 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전혜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나라는 인간을 생각해 볼 때 모두가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저라는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최소한 절반은 활자로 만들어져 있다고 믿을 만큼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저한테는 외로운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저의 그 고독은 항상 결핍을 동반했기 때문에 몸도 배고파, 마음도 배고파, 정신도 배고파, 영혼도 배고파. 아무튼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시간은 많은데 장난감은 책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이었던 건 유일하게 24시간 제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친구가 책이었습니다. 책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 권의 책에는 적어도 한 줄 이상의 보석 같은 문장이 있다. 그리고 글쓴이의 사유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 페이지 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게 제가 책에 대해서 가진 믿음이에요. 그 한 줄, 그 한 페이지에 대한 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그 개인적인 선택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죠. 이 시기에는 이런 대목이 좋았고 이 문장이 좋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문장이 더 좋다, 이 대목이 더 좋다, 그렇게 바뀌어 가죠. 어쨌거나 여전히 한 권의 책이라는 강가에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조약돌이 있고 자신만의 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중학교 때 만났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규모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도서관을 가진 학교였습니다. 축복받은 거죠. 그리고 그때 도서관에서 전혜린 씨의 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찾아냈고, 이 글을 읽으면서 나와 비슷한 고독, 나와 비슷한 색깔의 자유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잿빛, 회색, 이런 표현들이, 이런 형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두 낱말로 대표되는 이국의 정서,
낯설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굉장히 오래 묵어서 정이 든 옷처럼 편안했던 독일의 풍광에 대한 묘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울하고 어둡고 그럴 수 있는 북유럽의 풍경이죠. 춥고 냉랭하고 그런 계절이 길고요. 그런 묘사와 유학생이라는 그 이방인의 자리에서 누린 생생하고 동시에 피부에 와닿는 생소한 자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젊은이들의 그 자유의 정신 속에 자리 잡은 충만한 희열, 그것이 가득 담겨 있었던 느낌이 나요. 이 책은 전혜린 씨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독일 유학 시절에 느꼈던 것들, 회한, 그리고 자신의 정신을 깨우는 당시의 작가들, 그리고 자신이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미 규정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찾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분방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마 책에 이런 식의 편집은 전혜린 씨 자신이 의도했던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녀의 사후에 남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들을 엮어낸 것이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책에서 젊은 문학도가 지녔던 자유와 행복에 대한 치열한 희구, 쉽게 답을 주지 않는 세상 앞에서의 절망감, 그리고 사람 속에 본능으로 주어진 사랑에 대한 사유의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3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녀가 삶을 이어갔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겠죠. 어쨌거나 이 책을 오늘 제가 30년이 훌쩍 넘어서 다시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 책에서 바로 오늘 제가 고른 한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위압적이고 이해 안 되는 외계에 대한 피난처로서 또 자기 방위의 목적으로 사랑을 찾고 있다. 자기 상실감과 허무에 고민하는 그들은 그것을 유일의 자기 증명의 방법으로 포착한다. 학교를 나와서 직업을 가지면 생활은 걱정 없는 그들이다. 특히 소득의 취직률은 미국도 흉내 못 낼 100%인 것이다. 정신에 굴레를 씌우던 도덕도 지옥의 공포를 주던 종교도 없어졌다. 내 멋대로다. 책임하에. 이게 멋진 것 같아요. 그들은 멋대로예요. 근데 책임하에 멋대로라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고교생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숭배하는 인물 1위가 루이 암스트롱이었다. 내가 본 많은 대학생들의 방을 장식하는 사진이 개구리처럼 눈을 뒤집어 뜨고 트럼펫을 불고 있는 땀과 원시적인 힘과 이상한 종교의식적인 신비감과 기괴와 암흑과 폭발하는 에너지에 넘친 이글거리는 암스트롱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이었다. 책은 왜 안 보느냐고 물으면 직접 살기를 원함으로 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다. 아, 정말 대단한 청춘들이에요. 너는 왜 책을 안 보니? 이렇게 물으면 나는 직접 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 멋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들 티네이저에 있어서는 우선 음악, 리듬, 소음, 성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았다. 이 성은 섹스 같아요. 헝가리어에 물라차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술 마시고 춤추고 재미있게 놀고 사랑하고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한다.
그 단어에서 낙천적인 말을 빼면 현대 독일의 젊은이가 말하는 삶이죠, 삶에 가까운 말이 될 것 같다. 어두운 표정으로 컴컴한 비어홀의 일종의 빠찡코 같은 것에 끊임없이 동전을 넣고 서 있는 소년. 또 주크박스를 부둥켜 안고 음악에 취해 있는 젊은이. 혼자서 춤을 추는 소녀 또는 소년끼리 춤추는 모습. 언제나 그들은 고독해 보였다. 무엇에 쫓기는 것일까? 누가 그들을 쫓는 것일까? 바로 자기 자신들인 것이다. 캐스트너의 말처럼 원을 그으면서 달아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금의 세대들이 어른 세대,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무섭게 변하는 시대고요. 새로운 게 정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시대고요. 어린아이들에겐 그게 세상에 마치 시작인 것처럼 이미 있었던 것인 듯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시대고요. 저희들은 영문도 모르고 벌써 40대, 50대, 60대를 지나고 있는 세대들은 그냥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어른 세대들이 뭔가 잘못한 거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어린 세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들이 행복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 그 이야기가 이미 전혜린 씨의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떠난 이 젊은 문학도의 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행복을 찾았다면 지금의 아이들도 그리고 또 다음에 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찾아서 어마어마한 방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앞선 세대들은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 페이지 독서 내 인생의 작가들에서는 전혜린 씨의 글을 제가 한 페이지 읽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쓴 짧은 꽁트를 한 편 읽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과거의 작가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저의 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굳이 저의 글을 저의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면 세상에 소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